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휘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국어교과서와 국어공책이 모두 필요해요. 혹시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면 먼저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위두랑에서 여러분이 국어 1 공부를 할 때만 이용하도록 하고 마주하지 못하기에 더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내용부터 먼저 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였죠. 고유어는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말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을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을 이야기하고요.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인 말을 이야기해요. 공책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정의와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정리되지 않았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유어는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죠. 그것은 색채어나 미각어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만의 그 독특한 느낌들이 있어요.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서 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뜻이 정확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주로 정확한 의미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나라 간의 교류가 늘어나게 되면서 외래어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퀴즈 잘 풀어봤나요?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도 준비하면서 이게 고유어구나. 이게 한자어였어? 하는 단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같이 고유어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어는 달걀, 갈무리, 뽀로로, 잔나비, 망고하다, 모르쇠인데요. 좀 익숙한 단어들도 있고 낯선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뽀로로랑 망고하다만 한번 볼까요?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순 우리말입니다. 뭔가 작은 존재가 재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캐릭터와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망고하다는 어떤 일에 끝까지 마치다, 끝에 다다르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연 날리기 해봤을 거예요. 그때 연을 날릴 때 원래 있던 실을 모두 다 풀어버린 상태를 망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자어 찾아보겠습니다. 한자어는 미안, 무진장, 심지어, 기림, 포도, 오밀조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사전에도 찾아보게 되면은 단어 옆에 한자가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자어였어? 하는 것도 있죠. 그 중에 포도를 여러분들 찾아보면요. 포도 포자에 포도 도자입니다. 아마 포도라는 과일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한자를 새롭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새롭게 정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 포자에 포도 도자, 포도를 표현할 때만 쓰는 한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게 귤이 있습니다. 귤도 귤자예요. 자, 나머지는 외래어인데요. 빵, 냄비, 시소, 가방, 백신입니다. 이것들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단어 옆에 원어가 같이 있어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냄비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냄비는 여러분도 혹시 나베라는 음식 먹어봤나요? 그 나베에서 냄비가 왔다고 해요.
시소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유어나 한자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찾아보면 이것들은 모두 외래어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던 말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그리고 어떻게 표기할까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들을 이렇게 표기하세요 라는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발음 표기로는 아웃렛이라고 해요. 이게 발음 표기를 볼 수 있는 날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요. 하지만 원칙은 이렇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고로케. 사실 이거는 외래어 표기법을 하면은 고로케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서양에서 크로켓이라는 음식이 일본에 오게 되면서 변형이 된 거죠. 그러면서 크로켓이 고로케가 되고 그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그 음식의 원래 명칭은 크로켓이 맞다고 해요. 그 다음 계란과 잘 어울리는, 핫도그와 잘 어울리는 이것은 케첩이라고 합니다. 지칠 때, 당 떨어질 때 하나씩 입에 쏙쏙 집어넣으면 힘이 나죠? 네, 초콜릿이에요. 초콜렛이라고도 많이 쓰는데요. 초콜릿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영화가 아마 이곳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은 할리우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외래어 표기법과 어문 규정에 대해서는 더욱더 자세히 배우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외래어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것은요. 어휘의 양상이에요.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유사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우선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언어에서 사용지역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용지역에 따라 분화되었을 땐 지역방언이고요. 사회계층에 따라 분화가 되었을 때는 사회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방언은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휘들이 있고 세대에 따른 어휘들이 있어요. 지역방언, 익숙한 말로 사투리라고 하는데요. 사투리에 대한 영상 같이 볼게요. 마카모예. 모두 다 오세요. 야, 싹 다 온나? 싹 와버려. 싹 다 와보시오. 문답 없어예. 거기 다 와봐요. 하면 10시 반이잖소. 벌써 10시 반이에요. 벌써 10시 반이가? 벌써 10시 반이 돼버렸네. 벌써 10시 반 대수가 벌써 10시 반 대시냐? 벌써 10시 반인데요? 남체 싫은 게 왜 그러나?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이 쪽팔리가 말하겠나? 말도 말고 아이고 어메 쪽팔려 죽겠어 나가. 부치로랑 뭐 그렇게 부치로 와. 몰라. 말도 말아. 하면 된다 카이. 그럼요, 가능하죠. 해봐요. 그거 될걸? 아따 하면 된단께. 키어 경회복구다. 키어 마수다게. 될겨. 단디 해라잉. 똑바로 해주세요. 그것도 옥디 해야 될 기라요. 똑 떨어지게 해보란께. 줄바로 흡서에 줄바로 해줍서. 동차게 허라이. 할겨 안 할겨? 이거 좀 짰다. 이거 조금 짜. 이 좀 짜구워. 우리 짠거 징하니 징에 짜가지고 통 입이 그냥 쌔바닥에다 불켜불겠네. 헛설 좁지렁 허우다양. 이치룩 쫀쫀하냐. 아이고 이걸 먹으라고 맹긴 게 그래?
인야 니 참 기니따잉. 너 참 볼수록 매력 있구나. 니 참 이쁘장하다야. 니 좀 매력 있네. 정말로 곱딜라 크다. 엄청 예쁘네. 그릇이 도착했시야?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 간신히 도착했잖소. 아, 내 간가히 도착했다. 제우제우 미쳤다. 제우지어 왔다. 괜신이 왔네. 야 이거 물자야 못 쓰겠다잉. 영 형편없구만. 야 이거 좀 별로다. 메론도 없어. 그 영 파이다. 영 벨롱게게 글쎄 잘 모르겠어. 몇 개라 눌라찌게. 어머, 놀래라. 야이야라 놀랬잖소. 아, 나 시겁했다. 시방 무엇이여? 이게 뭐요? 왜 그런디야? 잘도 하영이신 게대. 잘도 하영이시다 얘. 와, 정말 많다. 많이 있잖소. 억수로 많다. 맞다 겁나게 많네. 뭐요? 뭐가 이렇게 많은겨? 아이고 속수모라.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 시끄럽다. 아따 시끄러운 거 그냥 환장하겠네. 야 살살 말이야. 귀청 떨어지겠어. 그 구멍에 잘 좀 끼워봐. 거기 구멍에 잘 끼워보세요. 그 군형에 똑띠 끼워봐요. 군형에 다 안 딛긴가라잉? 군역이 잘 찡겨 보시오. 그게 딱 맞게. 그게 맞소. 구멍들에 잘 좁잡을라. 틈멍들에 잘 좁지라. 탑승 이거 왜 이리 많은겨? 숨막혀 죽으라는겨. 뭐요 이거? 먼지가 너무 많아요. 임대비가 개락이잖소. 와 이리 문제가 많노? 먼지가 겁나 보구만. 무사형 문지가 하니. 진짜 대간이야. 진짜 피곤해요. 쇠가 빠진다야. 아따 대다. 음에 된 거 그냥 오만 삭신이 다 아파 죽겠어. 잘도 버친 게. 잘도 버텨마심. 지치우다. 어때요, 여러분? 각 지방의 사투리로 들으니까 아는 말도 낯설게 들리죠? 그리고 다양한 표현이라 참 재미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 학습활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4쪽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다시 만날게요. 언제나 학습활동의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답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다른 색깔의 펜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가 각각 어떤 상황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가는 뉴스에서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상황이고요. 나는 형과 대화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입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휘도 달라요. 가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했고 나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어휘를 다르게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가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나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지? 무슨 뜻이지? 하고 혼란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형은 평소에 사투리를 쓰던 사이였다면 혹은 사투리를 쓰는 지방에 살고 있다면 오히려 표준어를 쓰는 동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죠. 사실은 방언을 쓰느냐 표준어를 쓰느냐 뭐가 더 낫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말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공책을 펼쳐서 지역방언과 표준어의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언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에요. 비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예요.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주로 사용하고 격식을 갖춘 인상을 줍니다. 예전에는 방송에서 표준어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지역방언, 사투리의 가치를 다시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방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영화 속 한 장면을 통해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얼마나 걸리겠어? 뭐 사투리 수집만 4, 5년은 넘게 걸리겠는데요. 경상남도만 해도 울산, 마산, 부산 사투리가 다 다르니까요. 다들 몸살이기 바빠서 돕겠다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우리 사투리는 빼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사투리도 엄연한 조선의 말이고 자산인데. 다들 좀 나와보세요. 왜요? 저기 봐봐. 뭔 일이야? 어? 이 짝은 조선어학회 선생님들, 그리고 이 짝은 나하고 감옥소에서 한이불 덮고 지냈던 우리 식구들. 자, 서로 인사! 춘삼이. 예, 스님. 그 전라도 광주 출신 장춘삼이어라. 야, 길어. 이름 빼고. 의성이시더. 부여유. 평양입니다. 회사님도. 제주마씨 고성 1회요. 강릉 1회요. 온양이요. 안동이시다. 목포서 아시라. 마 부산입니다. 저는 경상인데요. 형님들이 계속 경상 빠지라고. 너 제마. 순이야? 아, 이 까막눈들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야, 이 자식들아, 이거를 모르냐? 가위. 아이씨, 야, 조용히 해. 저 춘삼이부터. 가세. 강해. 가우. 가시게. 가세. 가시게. 가세. 가우. 가세. 고세. 가세이. 가루. 응, 가세. 가위.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들고 있어. 고추장. 고추장. 당추당. 고초장. 꼬장. 땡추장. 꼬이장. 꼬치장. 꼬치장. 고추장. 뱅가이장. 고추장.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조선어 학회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죠. 처음 사전을 만들기 위해 각 지역의 말들을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여러 지역의 말을 수집하고 그 가운데 뜻을 가장 잘 보여주거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을 골라서 공통의 목록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전을 만드는 작업이죠. 한 장면 더 볼게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자, 그럼 구덕새, 따곱제이, 구두베이의 표준어는 구두새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둥이와 궁뎅이입니다.
에따 여러 그러면 해갖고 일주일 안에 끝나겠어. 싸겠어 어쩐기. 아, 그 간다고 막 후뚜루 받뚜루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책이라 하는 게 한 번 나오면 평생 남는 긴데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잘 만들어야지.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궁뎅이와 궁둥이를 쓰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궁디, 방댕이, 방디, 방티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손쉽게 사전에서 검색할 수 있지만 그 작업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겠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우리말을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말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지역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지역 방언의 가치는 우리말의 다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방언들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문학에서 방언이 사용됐을 때는 그 장면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와 상업적 가치를 지니기도 하는데 혹시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시민 공용자전거 타슈. 타보지는 못했어도 이야기는 들어봤나요? 광주시에는 타랑깨라는 공용자전거 제도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름들을 지으면 더 사람들이 친숙하겠죠. 그리고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아, 이거는 어디 쪽의 말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고요. 충남 에듀 이슈는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영어를 보면 충남, 에듀, 에듀케이션이겠죠. 교육에서의 이슈들, 교육에서 중요한 화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와보랑께 박물관은 실제로 있는 박물관이에요. 전남 강진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소마소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북경찰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세요 하소, 마세요 마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는 표준어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말로 여기고 방언을 쓰면 조금 무식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지역의 사투리에 대해서, 지역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과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위드랑 과제방에 학습 완료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방언하고 그리고 한 학기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어 감사합니다.